안녕하세요. 쾌변과학 뚱냥의 24시 법리학입니다. 먼저 사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나부장이 대리를 불러서 집 앞까지 왔다가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대리기사가 홧김에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워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집에 다 와서 주차만 하는 거니까 직접 해야겠다고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를 이렇게 박으면서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적용이 될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네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대리기사가 가버린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주차장 내에서만 잠시 운전을 했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행한 거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오, 주차장은 근데 도로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해당이 된다고요? 2010년 개정 전에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법상의 공중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운전으로 보았는데 개정 후에는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음주운전하는 것도 처벌이 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되는군요. 예. 아니,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도 좀 달라지던데. 예. 술을 마신 정도가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반영이 돼서 그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벌금형의 액수 또는 징역 여부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경우 중에도 약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은 술을 아주 과하게 마시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 대상은 포함되지 않고 단순 훈방 조치만 돼요.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방금 마셔서 입안에서 측정되는 알코올 농도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 전에 그 주치 운전자 규칙은 음주운전 단속할 때 경찰관이 작성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음주 20분 경과 조치 확인이 있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 흡수된 게 아니라 입안에 있는 농도가 측정되면 안 돼요. 그래서 혈액에서 측정되는 농도가 아닌 방금 마셔서 입안에서 측정되는 알코올 농도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 측정 전에 반드시 경찰관이 물을 줘서 마시게 해서 입안을 세척하도록 하는데 그거를 거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완전 꿀팁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악용해서 음주 측정에 걸리면 소주를 막 편의점 가서 방금 마시고 와서 입안에 남아있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측정에 응하라는 그런 인터넷상의 조언도 있는데 잘못하면 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죠. 특이하죠. 네. 이게 왜냐면 마시는 알코올이 아니라 다른 알코올 성분, 예를 들면 가그린이라 요즘 사람들이 구강청정제 많이 사용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음주 측정기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강청정제의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음주운전은 딱 술 먹고 시동을 걸었을 경우에만 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술을 마셨지만 차 안에서 시동을 건 게 아니라 그냥 누워서 잤다거나 또는 시동을 걸긴 했는데 그게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기 위해서만 시동을 건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고요. 또 직접 조작을 한 게 아니라 기어를 중립 같은 걸로 놨는데 차가 슬슬 움직여가지고 잘못해서 운행된 경우는 운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경우라도 음주운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이 하도 이슈가 돼서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게 있던데. 네,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아웃 제도가 있죠.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음주운전을 3번 이상 적발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인데 요즘 상습 음주운전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검찰에서는 2016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쩔컹쩔컹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차례 이상 적발되면 6개월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에 아예 안 걸리기 위해서 애초에 음주 단속이 떠도 술을 마신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재는 걸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안 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나 막 술 취한 척하면서 안 부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러면 음주운전 한 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경찰이나 제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세게 처벌해요. 그래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요. 실제 사례 보면 거부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막 깨서 정신 없는 것처럼 막 욕하거나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단속하면 그 차를 그냥 도로에 방치하면 그 벌금만 내면 되니까 차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절대 입을 이렇게 입을 안 연다거나 또 나 부는 거 되게 지저분했을 때 딴 사람이 부는 거 내가 어떻게 부냐 나 피 뽑아서 해달라 막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 별 방법이 다 있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경우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도 예전에 몇 번 봤었는데 음주 단속이 딱 뜨니까 옆에 분은 이제 술을 안 마신 거예요. 동승자. 그래서 단속 직전에 동승자랑 운전자가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술을 안 마신 사람이 이제 불을 불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 그게 걸리면은 음주운전이랑 비교할 수 없게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게 돼요. 공무집행 방해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아주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참고로 경찰이 강제로 입을 막 이렇게 열거나 네. 막 이렇게 막 특별 방법을 이용해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다면 제 속마음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때는 거부해도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당한 공무집행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고 또는 뭐, 왜 이렇게 우리 단속만 많이 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부터 술 마시면 직접 운전하지 말고요.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꼭 불러서 집에 귀가하는 게 적극적.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정말 기대되는데.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땡땡땡땡. 대리운전 땡땡 그렇죠, 그렇죠. 땡땡. 그거. 그래서 이만 안녕. 네, 좋아요와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제발.